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1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2월 13일 대화 내용, 그 부분에 관해서 이동재 기자 측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공개했었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또다시 MBC에서 그 공개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 측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전문 공개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대화 내용으로 보면 대략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 관련된 부분이 아닌 부분은 거의 알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서두에 출장 온 얘기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부산에 출장을 오게 됐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하루살이가 어떻고 기자 생활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 기밀 유포 금지 이런 얘기 있죠. 수사 정보 유출 금지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동재 기자가 자꾸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 한동훈 검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맡겠다. 권력 수사를 맡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저격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이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들 장관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굳이 이 본안과 관련도 없는데 공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아마 뺀 것 같은데 하도 이제 상대 쪽에서 아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추미애 장관 이런 건 000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응?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폴 얘기를 또 한참 합니다. 그때 현안이 된 프로포폴 얘기가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동재 기자가 아이고 우리도 3월달에 내려오면 술 한잔 하시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무슨 공모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앞에 한 3분의 1쯤 됩니다. 3분의 1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라젠 수사 얘기를 이동재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번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랑 최강욱이 공수처도 얘기했는데 윤석열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강욱 씨가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순위다. 수사 1순위다. 1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지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애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가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어? 여당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최강욱 씨를 비판을 합니다. 이때는 2월 달이니까 최강욱 씨는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거 그때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그만둔 직후든가요? 하여튼 그런 식인데 이게 도움이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추미애 장관도 여당에 안 좋은 일만 하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당연하지.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 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니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도 공모 부분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유시민 이사장 부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그러면서 이동재 기자가 다시 신라젠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속 이런 거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이게 이제 신라젠 수사가 정치인 수사가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참 다른 얘기 하다가 이동재 기자가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유명인은 뭐 이러고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고하겠죠? 뭐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결국 신라젠 수사의 막바지에 가서 이름이 튀어나오기 직전에 해외 도피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슬쩍 떠보는 것이죠. 떠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관심 없어.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런 점에서 기자가 참 끈질깁니다. 계속해서 유시민 이사장 얘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 좀 찾아봐.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한 게 아니고 그 둘이 만나는 자리에 이 이동재 기자의 후배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후배 기자한테 그래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는 한동훈 검사장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유시민 좀 찾아봐. 뭐 이 얘기는 후배 기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그동안 이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 관련해서 어떠한 그 뭐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취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철 전 VIK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2월 13일 이 시점이요. 사실은 이동재 기자가 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인 로비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소문을 어디서 듣고 그걸 한번 취재해 봐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 대략 한 일주일쯤 된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취재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를 어떻게 취재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다만 해봐야 되겠다 굉장히 의욕이 앞서 있는 때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 일주일쯤 지났으니까 이것만 전담해서 취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가 어차피 법조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법조 출입 기자는 법조에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취재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별도로 취재를 하는 것이니까 진척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진척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철 이제 전 VIK 대표 그 이철 아파트도 좀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뭐 이것저것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8월달에 8월달이 아니군요. 이거는 참 2월 13일이니까 그 전에 그렇죠.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뭐 본인 이름이 있다. 뭐 본인 이름이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 뭐 그런 것들을 유시민 이사장이 한번 한 얘기가 있죠. 이게 이제 자기가 불었다. 뭐 걸릴 것 같으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면 이철 전 VIK 대표가 뭐 자기가 이제 좀 쫄리면 뭔가 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해볼만 하지. 해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시민 이사장에 빗대서 이철 씨를 뭐 아파트도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그건 충분히 해볼만 하다 하는 얘기 한 겁니다. 자, 이게 공모입니까? 이게 공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동재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철 또 누구누구 이렇게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다 너 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부고 요 다음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그래서 어디 묵어? 어디 진치고 있어? 이거는 이제 부산에서 숙소가 어디냐 뭐 이런 거 묻고요. 그리고서 이제 대충 끝냅니다. 대화를. 자, 이 얘기 쭉 들으셨죠? 더군다나 제가 지금 MBC가 어제 추가로 보도한 그러니까 이게 공모의 정황일 수 있다 하는 부분 그게 뭐냐면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라고 이동재 기자가 얘기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건 해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라고 한 대목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라고 한 대목, 이런 것이 이제 동료성 취재로 동료성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그렇게 해석이 되십니까? 제가 보건대 이거는 바로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 지금 제가 쭉 소개시켜 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공모라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이게 어떻게 동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해볼 만하다. 유시민도 지가 불었듯이 그렇게 하면 이철도 지가 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평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철 아파트 찾아다닌다니까,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철 아파트를 찾아다녀서 이동재 기자가 무슨 소득이 있을 것인지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검사장은 자기는 유시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본다면 그건 해볼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취재하는데 뭐 해볼만 한 거 아니야? 라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그러면 그런 거 하다가 뭐 취재거리 잘 걸리면 뭐 그런 거 기사 쓰면 되겠네 라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덕담 내지는 그냥 영혼 없는 논평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저는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국어의 문제다. 근데 이 부분만, 앞에 부분 다 빼고 뭐 유시민 관심 없다, 뭐 유시민 이제 뭐 미천 다 드러났잖아,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신라젠 사건은 금융사기 사건이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거 다 빼고 이 부분만, 이철 아파트 찾아다닌다고 하니까 그건 해볼만 하지, 그 다음에 뭐 이철한테 편지 썼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건드리면 되지, 요거만 딱 떼서 공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 요 부분만 딱 떼서 공모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도 그래서 정정 및 사과 보도를 한 거고요. 여기에 MBC가 다시 또 어제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는 또다시 이거야말로 권언유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거는 그냥 이 녹취록의 전문을 읽어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적어도 다른 증거, 다른 공모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뭐 저희한테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2월 13일 대화를 보고 이게 공모의 증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속아 웃을 일이다. 여러분도 직접 들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 말이 믿어지지 않다면 그냥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그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공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분은 나쁘겠죠. 그러나 그게 한동훈, 이동재의 공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지금 공모라고 하는 부분은 유시민 이사장 비리 취재 부분하고 해서 공모를 했다는 것인데, 자, 이 부분은 공모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국어의 문제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전문을 보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공모라고 하고 법원이 그걸 뭐 영장을 발부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검찰과 법원이 짜고 치는 조작이다, 거대한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충분한 남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강요미수로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판사가 공모, 검찰 고위 간부와 연계해서 뭐 압박한 정황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판사가 이 대화록을 읽어보기나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무슨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판사도 설명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 2월 13일 대화록을 근거로 만약 공모로 몰아간다면 이거는 공모가 아니고 조작이다. 조작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